오늘은 비트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하실 때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리스크 관리는 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내 자산과 수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에 들어오셨다면 보다 쉽게 수익을 얻고 자산을 불리시는 것만큼 무너지는 것 또한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한지 복리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2%씩 2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올리게 된다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약 1조 9천억 원 정도, 약 2조 원 정도,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말이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을 봐서는 안 되고 큰 손실 없이 커지는 시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또한 있어야 합니다.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교과서적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지키면 기회는 오기 마련이고 기회를 잘 잡으면 하루 2%가 아니라 하루에 2~3배가 되는 날도 올 수가 있겠죠? 물론 큰 손실을 보는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손실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투자자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투자에 모두 다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아마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투자자가 아니라 아마 신이겠죠. 어쨌든 큰 손실을 잘 피해가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며 실력입니다. 제 리스크 관리 철학은 항상 모든 매매에 항상 반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실행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차트를 보거나 뉴스를 봤을 때 무조건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내 생각에 확실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반대의 상황, 즉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2000년 대학 시절부터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인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2017년에 약 4천억 원 정도의 자산을 만든 BNF라는 일본의 주식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이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PD는 BNF에게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향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 BNF가 뭐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예상한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긴 시점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즉 확실한 것이 시장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 명의 투자자, 그에게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시장입니다. 환상을 버리세요.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실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모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운 좋게 여러 번 혹은 몇 번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잘 맞춘다 싶은 한두 명을 따라서 매매하고 무작정 믿고 신뢰하며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모든 유료방 운영자들이나 유튜버들을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혼자 매매할 능력이 아예 되지 않아서 정보나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투자자들에게 잠시 의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독립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오로지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며 그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믿는 것 또한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어떤 유료방에 갔는데 완전 사기더라, 이 유튜버 완전 사기꾼이더라,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된 건 그 유료방 운영자나 유튜버 잘못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대 손가락으로 직접 실행시킨 바로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결론은 우리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고 쌓아나가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이죠. 손절과 손절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초반부에 잠시 소개드렸던 살아있는 주식 투자의 전설인 BNF는 아주 특별한 투자 기법은 없지만 손절을 빨리 하는 것이 자신의 투자 방법 중 하나다라고 밝혔으며, 주식 스캘퍼 중에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마하세브님 역시도 자신만의 손절매 원칙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을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차트가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빠르게 손절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손실은 웬만하면 빨리 확정을 시키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2번의 파산이기를 모두 이 손절매를 하지 않고 존버를 하고 행복회로를 굴리거나 손실이 커지면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투자에 임하면서 파산 위기를 겪게 됐는데요. 특히 강한 상승장 강세장을 겪은 직후의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겪는 후유증이 존버 또는 행복회로라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버가 아예 틀린 투자 방법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2017년의 사례로 여러분들은 이미 존버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존버가 절대로 정답이 될 순 없죠. 파산에 가까워지는 큰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손절매를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뼈가 아프더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산의 3%든 5%든 10%든 15%든 원칙으로 정해놓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매 원칙 정도는 반드시 정해놓는 것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절매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넓더라도 트레이딩 비용의 최대 10%를 손절매로 잡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10% 안쪽에서 손절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빠져도 이미 제 손실은 곱하기 10을 해서 10%가 넘어버립니다. 즉 100만원으로 트레이딩을 했다면 벌써 10만원이 손해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매매가 손절이 나가기가 매우 쉬워지고 승률이 나쁜, 영 좋지 않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높은 레버리지 거래를 하고 싶고 실제로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법 또한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으로 비중을 평소보다 낮게 잡고 레버리지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승률은 10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 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대신에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10만원으로 아무리 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산을 당할지언정 나는 10만원만 잃은 것이 되니 엄연히 비중에 대한 원칙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 자산을 잘 지켜 리스크 관리를 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손절매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이 손절매를 토대로 손익비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비란 손실과 익절의 비율을 뜻합니다. 손익비는 도구를 써서 매우 쉽고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시는 거래소 차트나 트레이딩뷰에서 이렇게 포지션 마크를 선택해 주시고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할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 이 가격대를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을 때 숏 포지션 도구를 꺼내서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 100달러로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 트레이딩을 한다고 가정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20K라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트레이딩 비용의 최대 10%의 손실을 최대 손절값으로 권장을 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거래를 할 때 20K는 2만, 2만이 2%는 400이죠? 2만 400에 도달해 2%만 가격을 틀려도 2% 곱하기 5는 10%, 즉 1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2%, 빨간색으로 2%라고 뜨는 것이 보이시죠? 제가 5배의 레버리지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5% 틀렸을 때 손절이 나가고 싶다 하시면 레버리지를 몇 배를 쓰시면 될까요? 네, 2배의 레버리지로 진입하겠죠. 20K는 2만, 2만의 5%는 1000이죠? 2만 1000에 도달해 5% 손실이 나면 5% 곱하기 2는 10%, 10%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차트에 표시해두지 않아도 MEXC는 간편하게 이 포지션 창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경우 트레이딩 비용의 비중을 10%, 20%로 줄여버리고 3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산을 당하면 전체 트레이딩 비용의 10%, 20%를 잃겠죠? $1000를 보유했다면 100, 200달러를 격리 포지션으로 진입한다면 진입한 금액만큼만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입 비용을 자산의 총 20%로 설정하고 레버리지는 30배 이렇게 설정하고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제 청산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에 비중을 줄여 진입하시는 것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이해가 안 되시고 이게 왜 리스크 관리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설명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트레이딩을 앞으로도 지속하실 거라면 이런 수적인 감각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손익비에 대한 설명이 대충 끝났는데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어렵게 설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익비 거래의 핵심은 결국 내가 최대로 감내해야 할 손실률을 정하고 그에 맞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익절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세워 설정하시면 되는데 수익을 익절하는 자리 또한 정해놓고 거래를 하세요. 그 근거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매물대를 통해서든 파동을 통하든 보조 지표를 통하든 본인의 관점에서 이론을 대입시켜 꾸준하게 승률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보나치를 통해서 저항값과 지지값을 계산해 익절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만약 현재 자리에서 제가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왼쪽에 도구함에서 삼지창 모양의 도구함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꺼내서 아래에서 위로 그어줍니다. 만약 차트가 예상한 대로 하락이 나와주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저는 보통 이런 피보나치 구간들에서 수익을 정리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되돌림 값은 38.2%와 61.8% 구간인데요. 보통 해당 구간에서 1차, 2차 값을 정해놓고 모두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추세로 가져갈 때도 있긴 한데요. 매 거래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제 익절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트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제가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1차로 익절이 나가고 떨어졌을 때 2차로 61.8% 구간에서 익절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피보나치를 아예 쓰지 않고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만을 토대로 수익을 익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셔서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을 꼭 세워보세요. 반대로 제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운 좋게 아래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는 위에서 아래로 피보나치를 긋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38.2% 구간과 61.8% 구간까지 반등을 기대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보나치를 긋는 기준은 대개 저항값을 찾을 때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구간부터 하락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는 구간에 그으셔서 수익을 정리하면 되고요. 반대로 지지 구간을 찾을 때는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부터 상승이 마무리됐다 생각되는 구간까지 피보나치를 긋고 지지 구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익절에 대한 기준값을 잡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매매가 어려우신 초보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따로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